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돈을 어떻게 투자하고 계시고 어디에 두고 계신가요? 최근 주식시장과 또 코인 시장으로 많은 돈들이 이동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굉장히 불안하게 살고 있는 것들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는 방법에는요. 첫째는요. 안전한 거겠죠. 두 번째는요. 좀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확실한 방법 제가 안내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장수시대 이제는 100세를 넘어서 120세 130세를 내다보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남성과 여성들의 차이는요. 여성이 조금 더 오래 산다는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남성은요. 87세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이상을 산다고 하고요. 여성은요. 2031년 기준으로요. 네, 10년만 있으면 평균 수명이요. 94세로 올라간다고 해요. 이제는 뭐 누가 뭐라 하든 우리는 100세, 120세 이상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다들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평균 수명의 증가와 함께요. 우리의 생활비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많은 생활비가 필요하지만 정말 경제적인 활동이 중단되고 내가 노후 활동을 할 때 돈이 정확하게 들어와 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삶이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최소 생활비를 부부 기준 약 200만 원 정도 잡아본다.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요. 적정 생활비를 약 300 정도 잡는다고 치면 뭐 나는 얼마일까? 개인에 따라 분명히 다르겠죠. 자, 그렇다면 최소 200에서 300 이상을 꾸준하게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지금 돈을 벌 때 마련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 200만 원씩 산다 그래도요. 노후 후에 은퇴 후에 30년을 살 때는요. 7억 2천 정도가 든다고 하고요. 291만 원 적정 생활비를 받았을 경우에는요. 10억이 넘는 돈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10억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생각을 하면요. 30세가 10억을 마련하는데 60세까지 약 30년을 가지고 10억을 만든다고 가정하면요. 6% 수익을 만약에 가정한다 그러면 월 100만 원씩 꾸준하게 납입하시면 내가 낸 돈에 이자가 붙어서 복리로 의해서 금액이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30세 때 내가 100만 원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 그러면 좋아. 5년만 있다 해보자. 그럼 35세 때 내가 동일하게 60세에 10억을 마련하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돈을 꾸준하게 했었을 때는 얼마를 드냐면 1.5배, 약 150만 원을 납입하셔야 되죠. 동일한 6%를 가정할 때 약 25년간 내가 낼 수 있는 돈은요. 그만큼 1.5배로 늘어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일찍 시작해라입니다. 제가 10억을 마련을 얘기했지만 1억일 수도 있고 목적 자금이요. 뭐 5억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내가 크든 작든 간에 일찍 시작하는 것이 무조건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한 번 더 강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노후 자금을 준비했는데 적정 생활비를 잘 쓰면서 아끼고 아껴서 돈을 마련해서 내가 은퇴 후에 긴 노후를 준비해서 생활비를 쓰는데 사람마다 이 노후 자금은 좀 다르겠죠. 10억 갖고 준비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매달 뭐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를 가지고 하신 분도 있겠지만 만약에 2억을 내가 모아서 은퇴 후에 이 돈을 가지고 내가 남은 삶을 살겠다. 그러면 평균 월 200만 원을 쓰겠다라고 하면요. 8.8년이면 약 8년 정도면 바닥이 납니다. 2억이란 돈을 굉장히 어렵게 모았는데 쓰려고 보니까요. 10년도 못 쓰죠. 그럼 60세에 은퇴하게 되면요. 네, 68.8세, 70세도 안 돼서 2억이 동이 나는 거죠. 자, 이렇게 중간에 돈이 끊겨버리면 나의 노후는 실패한 거죠. 그러면 내가 5억을 마련했다고 쳐요. 퇴직금 모으고 그동안 적금 든 거 해서 5억을 가지고 월 평균 200만 원씩을 내가 살아생전에 쓰겠다라고 준비하신 분들은요. 24.6년, 약 24년을 더 쓸 수 있습니다. 그럼 60세에 은퇴하면요. 네, 84죠. 84세면 이 5억도 끝이 나요. 그래서 내가 돈을 갖고 있는데 일정 부분 평생 쓰려고 했는데 중간에 돈이 속이 끊기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연금이라는 것을 준비합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쌓아놨어도요. 시간이 가면 고갈되게 돼 있죠. 그래서 고갈되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요. 연금은 내가 살아생전에 평생토록 받을 수 있는 이런 자금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지만 연금을 준비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보겠습니다. 이 금리에 따라서 내가 자금을 마련하거나
또 쓰려고 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만약에 금리가 지금처럼 1%대로 간다 그러면요. 약 20억이라는 돈이 필요하다고 가정을 하면 금리를 1%만 개선하면 올리면 15억이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5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1%로 20억을 모을 수 없으니 금리를 조금만 더 개선하면요. 이 5억이라는 돈은요. 금리를 4%로 올리면 5억은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20억을 만드는데 포기하지 마시고요. 금리를 조금 올려서 이 5억으로 20억 원의 가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찍 시작하는 것과 금리를 조금만이라도 개선한다 그러면 나는 살아생전에 쓸 수 있는 자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내가 은퇴 후에 월 200만 원씩 30년을 살려고 보니까 7억 2천만 원을 제가 서두에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7억 2천만 원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했었을 때 내가 미래에 써야지라고 예산한 금액인데 물가 상승률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2%로 아주 보수적으로 2%만 잡는다 하더라도요. 30년 후에 지금 현재 7억 2천이 얼마가 되냐면요. 13억이 됩니다. 그럼 나는 7억 2천을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13억이라는 돈을 마련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 내가 30년 후에 쓸 돈의 가치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물가 상승률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연금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빌딩, 저 건물이죠. 건물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안내하려고 하는 금융 빌딩을 간단하게 비교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건물을 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일단 목돈이 필요하죠. 여러분 목돈이 있으시면 건물 사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들은요 목돈이 없기 때문에 매달 꼬박꼬박 모아서 목돈을 마련하고 있죠. 자, 그러면 건물은 일단 목돈이 든다고 치고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내 건물은 감가상각이 일어나게 되죠. 예, 노후가 일어나게 되고 다시 재건축을 하거나 리모델링, 보수 이런 관리비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요 내가 매달 건물에서 나오는 비용으로 생활비를 하려고 했는데 공실이 생겼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돼서 빈 가게들도 많은데요. 많이 폐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공실이 생긴다 그러면 월세가 안 나오게 되겠죠. 그럼 나는 이자는 계속 내야 되고 월세를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다가 세금 또한 재산세, 종부세 다 내야 되는 거죠. 취득하면 취득세, 등록하면 등록세.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동안 내내는 재산세를 내야 되죠.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세금까지도 준비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후정리요. 내가 건물을 갖고 있는데 사망을 하시게 되면요. 금매로 들어가야 되거나 제 가치를 받지 못하고 상속세를 내야 되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이 우리가 건물은 월세에 나와서 좋다라는 것만 생각하지만 이 나머지 이런 모든 것들이요. 굉장히 우리에게 힘들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제가 우리 시청자님께 오늘 안내하려고 하는 이 금융빌딩은요. 돈이 있으면 일시납으로 넣을 수가 있겠고요. 없으면 얼마라도 따박따박 기간을 정해서 모아서 목돈을 만든 다음에 자동으로 굴러가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을 텐데요. 자, 금액을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즉 투자형을 통해서 변액보험이라는 펀드에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내서 장기 복리효과를 누리는 방법이 있고요. 또 4.5% 확정금리로 매달 넣어서 복리로 굴려가는 이런 연금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연금 종류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시청자들 잘 모르시니까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선택을 하실 수 있겠지만 관리비 없죠. 그리고 월 생활비는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평생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일정 부분 자격만 갖추면 세금 한 푼도 없이 비과세까지 누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사후정리는요. 계약자 수익자가 일치한다 그러면요. 세금 상속세 없이 바로 내가 자녀나 유족에게 남겨줄 수 있는 이런 것들, 이런 금융빌딩에 대해서 저는 오늘 변액보험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아주 안전하고 관리하기 쉽게 준비하는 방법을 더 알려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노후 준비하는 데서 다양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첫 번째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동산을 통해서 우리가 노후 준비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최근 주식을 가지고 지금 젊은 층들도 많이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는데 저금리 시대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투자 쪽으로 눈을 돌린 거죠. 그러면 주식을 통해서 이익도 날 수 있지만 손실도 상당히 많이 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거고요. 지금 코인 시장에 어마어마한 돈들이 들어왔지만 최근 이제 국가가 관리에 들어갔기 때문에요. 굉장히 코인 시장이 불안정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리고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요.
우리가 이 불안정한 걸 가지고는 노후 준비하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재테크나 이런 걸로 약간의 어떤 이익을 누릴 수는 있지만 내 안정된 평생 노후를 책임지기는 아직은 좀 불안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은행 저축은 이미 금리가 너무 낮아서 저축을 하신 분들은 없고 아주 단기 자금이 필요할 때는 은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노후 준비는요. 저는 연금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연금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누구한테 뺏길 염려도 없죠. 자식들이나 누구에게 지인에게 뺏길 염려도 없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나한테만 오는 이 연금을 한번 오늘은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첫째요. 투자형 변액연금이죠. 네. 변액보험이 위험하다 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효자 노릇을 하고 있고요. 이 변액연금이 있고요. 물론 달러로 투자할 수 있는 달러 연금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공시율 같은 경우는요. 금리가 너무 낮아져서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선택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전문가들도 별로 권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달러와 변액을 동시에 투자할 수 있는 달러 변액연금도 있습니다. 물론 월납 또 목돈을 활용한 일시납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변액, 저금리 시대에 유일하게 우리가 가장 좋아한다는 이 변액연금, 수익을 가장 많이 내고 있는 이런 변액연금을 조금 더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좋은 이유는요. 확정된 지급률이죠. 네, 이게 뭘까? 뭘 지급을 확정했다는 걸까? 제가 방송 중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연금을 수령할 때는요. 대부분 내가 낸 돈에 수익을 내서 그 돈을 가지고 평균 수명을 감안한 연금액이 결정이 되는데 이 연금은요. 내가 원하는 나이에 내가 낸 돈 이자까지 붙인 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데 얼마 금액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 지급률 몇 %로 지급을 해주겠다가 명시돼 있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모았는데 65세 때 1억을 가지고 내가 연금을 타겠다 그러면 510만 원씩 평생 주겠다는 거고요. 그렇죠? 10억을 만들었다 그러면 5,100만 원씩 평생 주겠다. 이렇게 약정이 됐는데 이 지급률이 변하지 않게 확정이라는 거죠. 그럼 나는 돈이 좀 필요 없어서 75세 하겠다 그러면요. 6.13%로 이렇게 더 높은 지급률이 정해지기 때문에 내가 내서 평생토록 굴린 그 돈을 가지고요. 내가 원하는 시점에 연금을 수령할 때 그 지급률대로 주기 때문에요. 지금처럼 기준금리 0.5% 시대를 할지라도 이 지금 고정된 이 지급률로 주기 때문에 난 훨씬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시청자분께서 몰라서 이걸 준비 못하신 분이 있다면 좀 귀를 기울여서 오늘은 좀 자세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면요. 훨씬 더 많은 연금액을 드리겠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더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실적 배당형이라는 연금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연금을 수령할 때 평생토록 탈 수도 있고 내가 얼마간 타고 가족에게 물려줄 수 있는 상속형으로도 탈 수도 있고 또 나는 10년 또는 20년간 확정으로 많이 받겠다라고 정해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 우리는 오래 살기 때문에 종신연금을 많이 선택하실 텐데 이 실적 배당형은요. 내가 연금을 수령하는 중에도 계속 투자가 돼서 굴러가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이익을 내는데요. 첫째, 연금 방법은요. 기본연금 있죠. 내가 1억 또는 10억을 모았을 때 내가 원하는 나이에 연금을 수령할 때 정해진 지급률 5% 또는 6% 이 정해진 지급률로 평생 연금을 받는 부분이 첫 번째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내가 혹시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혈압이나 당뇨가 있다면 이 기본연금보다 더 해서 높은 연금을 주겠다. 이런 내용인 거고요. 세 번째는요. 내가 연금을 수령하고 있지만 나머지가 계속 수익을 내고 이익을 내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으면 더 주겠다. 이런 부분인 거고요. 혹시 내가 연금 수령 중에 계속 투자가 되고 있었는데 하락을 했다. 그렇다 할지라도요. 최저 보증을 해주는 거. 직전 연금을 지켜주는 이런 연금이 아직까지 우리 옆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혈압과 당뇨들에게 더 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지급률이 정해져 있는데 65세가 만약에 연금을 표준형으로 탄다. 그러면 1억을 갖고 탄다 그러면 510만 원씩 평생 받을 건데요. 만약에 당뇨가 있었다 그러면 569만 원씩 평생토록 수령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지급률 자체가 상당히 높죠. 지금처럼 1%도 안 되는 이런 금리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지급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65세 기준으로요. 일반 연금을 타게 되면 약 5.1%가 정해져 있는데 이분이 연금을 타려고 봤는데 당뇨였다. 그런데 내가 납입을 한 후에 연금을 타려고 보니까 1억이 있었다. 1억이 됐다. 그러면 이 1억을 가지고 연금을 타는데 이분이 당뇨이기 때문에요.
지급률이 5.69%, 그래서 569만 원을 평생토록 수령할 수가 있는데, 이 연금은요 매년 타는 거죠. 네, 물론 매월로 바꿔서 탈 수도 있지만 연금은 1년마다 타는 거기 때문에 연금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1년 후에 다시 한번 산정합니다. 1년 동안 탔는데 1년 후에 보니까 1,000만 원 이자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625만 원으로 연금액이 올라갔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요, 이자가 더 많이 붙어 있으면 연금액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쭉 올라가다가 5천만 원으로 뚝 떨어졌다, 적립금이. 그러면 여기에 있는 떨어진 금액을 주는 게 아니고요, 직전에 받았던 연금을 동결. 그래서 한 번 받은 연금은 직전 연금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요, 이렇게 저금리 시대에 이렇게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로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연금을 준비할 때 굉장히 어떤 기능들, 내가 30년, 40년, 50년 후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까지도 계산하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자영업자나 물론 일반도 가능하지만 내가 노후 준비를 할 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따로 저축을 못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노후 준비를 따로 좀 준비하시면 좋은데, 만약에 월 50만 원씩 내가 노후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신다 그러면요, 총 납입 10년간 6천만 원을 가지고 69세 시점, 물론 그 전에는 인출도 가능하시고요, 더 일찍도 연금 수령은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조금 더 길게 69세에 전환해서 70세부터 내가 평생 연금을 수령하고 싶다라고 가정한다면요, 30세가 가입하셨을 때는요, 이 당시에 69세 시점에요 1억 6,500 정도 이자가 불려 있습니다. 네, 3.37%로 아주 보수적으로 수익률을 가정했었을 때 예시인데요. 그러면 50세 같은 경우는 좀 더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요, 금액이 좀 적죠. 그렇다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10만 원이 됐든 50만 원이 됐든 일찍 시작하는 것이요, 네, 복리효과에서 금액이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늦춘다면 그만큼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바로 복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는 다른 데서 이자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일찍 시작해서 자동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연금을 가지고요, 이 이자 부분 같은 경우도요, 세금 한 푼도 없이 비과세 조건에 맞춰서 비과세로 평생토록 다 내 연금으로 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직장인 같은 경우는요, 쓸 것도 많고 급여는 적고, 자, 그렇다면 아주 적게 월 10만 원으로 노후 준비를 한번 일찍 시작해 보면은요, 10만 원 갖고 좀 부족하니까 수시로 20만 원 정도 추가해서 월 30만 원으로 노후 준비한다 그러면요, 10년 내야 총 3,600만 원입니다. 이 3,600만 원 갖고 내가 평생 노후 준비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연금으로 준비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야 막 69세 시점에 보니까 적립금이요 1억 391만 원, 1억이 됐습니다. 3,600만 원이 1억이 넘는 돈이 되었죠. 그리고 추가 납입을 좀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시면요, 더 많은 금액이 적립이 되겠죠. 그래서 평생토록 연금을 수령하는 데 있어서요, 표준체 같은 경우는 529만 원인데 혹시 당뇨가 있었다, 연금 수령할 시점에, 그러면 591만 원으로 지급률이 높아져서 더 많은 연금이 보증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크든 작든 간에 일찍 시작하는 것.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추가 납입은 2배까지 언제든지 할 수 있고요, 필요하시면 긴 인생에 내가 살다 보니 돈이 필요하다 하면 빼쓸 수 있습니다. 인출 수술 없이 활용할 수 있고요. 75세까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데요, 현재 치료 중이어도, 암, 고혈압, 당뇨 치료 중이어도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고혈압과 당뇨가 있을 때 당연히 연금액을 높은 지급률로 해서 더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납입하는 중에 퇴직을 하거나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혹시 장기로 3개월 이상 입원하게 되신다 그러면요, 납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납입을 유예해서 뒤로 최장 36개월, 3년간 미뤄드릴 수 있기 때문에요, 치료 다 받으시고 다시 사업을 하시게 되거나 했을 때 다시 납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거죠. AI 인공지능 펀드로 관리하기 때문에요, 우리 사람들이 다 알 수 없는 영역까지도요, 분석해서 알아서 선별해서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창출해 주기 때문에요, 믿고 준비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생토록 나는 떨어지지 않는 연금, 시중금리보다 훨씬 높은 이런 연금을 준비해서 든든한 내 노후 준비하면 여러분에게 더욱더 큰 행복한 삶이 있지 않을까.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